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의 회피 물량이 수조 원가량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양도세 20%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연말에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와 여야가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합의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돼서 연말이 찾아오면 오히려 매도 폭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이 코너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19일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로 갈수록 좀 더 하락률이 커지지 않을까. 이 물량 네. 폭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우울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을 좀 어느 정도 회상해 본다고 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이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주주이신 분들 같은 경우 물량을 좀 덜어한 데 있어서 그래도 뭐 10월부터 11월 이렇게 좀 차분차분 이렇게 좀 물량을 내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쯤 잡힐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이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7일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정리해야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이제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과 재작년과는 달리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8조 5천억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만큼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익 중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손실 중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뭐 작년보다는 줄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량 자체가 많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내년에 넘어가서 수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내년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는 분명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27일 정도까지 확정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27일 넘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매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뭐 1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어쨌든 매도 물량 한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에라도 뭐 30억이라든지 50억 정도로 좀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매도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극적인 어떤 네. 타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땐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출렁임이 조금은 예상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해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28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직전 거래일에 하루 만에 3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맞습니다. 정도로 네. 많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 쏟아졌던 만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이네요. 손실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매도 물량이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저희가 연말까지로 증시가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잡고 가야 될까요? 연말에는? 사실 그 산타랠리를 상당히 좀 많이 기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 세 가지 이벤트 하면서 CPI라든지 이런 세금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을 좀 기대했었는데 네. CPI는 좀 잘 나왔고 연준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표했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세금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은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7일, 26, 27일을 전후로 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제가 볼 땐 실적과 좀 괴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고 그 다음 날 또 급등하는 어떤 그러한 좀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26에서 27일 정도쯤에 오히려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을 통해서 좀 네.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정도가 좀 괜찮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역이용한다면 그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27일 이후에 28일부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개인의 매도세가 다시 줄어들고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 1월에 네. 거래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랑 이제 27일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되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6일에서 27일 정도쯤에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